안녕하세요. 이지소프트 컨설팅입니다. 모델링 하려는 공사 구간을 네이버 지도로 보고 계십니다. 무역센터 앞에서 신라스테이 삼성역 근처까지가 모델링 종단 구간입니다. 시공이 완성된 상태에서의 3차원 수치 모형입니다. 전면의 굴착 현장은 앵커로 지지되며 영동대로는 버팀보로 지지됩니다. 고층 건물의 기초를 강성이 큰 콘크리트 고체 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건물 하중은 분포 하중으로 제하하였습니다. 신라스테이의 건물 하중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르나스 빌딩의 하중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센터의 하중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강성 기초와 분포 하중으로 건물 영향을 모델링하는 집안 해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중은 유효한 요소 하중 메뉴 중에서 서피스 하중으로 입력합니다. 분포 하중은 서피스 하중에서 입력, 편집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분포 하중을 삭제하고 요즘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건물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스테이 건물 하중을 삭제하고 건물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건물 하중을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메모합니다. 건물의 높이와 건물 재료의 단위 중량을 메모합니다. 건물은 고체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면부재와 직선부재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단위체 적당 중량은 매우 작지만 일반적인 층 하중인 10kPa를 참고하면 됩니다. 건물 모델링을 위해 콘크리트 재료만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리스트 메뉴에서 3차원 연속체를 선택하고 재료 중에서 미리 입력한 콘크리트를 선택합니다. 리스트 메뉴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다양한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 동일한 시공 단계, 동일한 하중에 해당하는 요소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가시화 단추 그룹에서 선택한 요소만 보이도록 하는 두 번째 단추를 누릅니다. 콘크리트 재료에 해당하는 요소만 보입니다. 저층 건물은 감추겠습니다. 저층 건물을 선택합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위메프 건물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가시화 단추 그룹에서 감추기 기능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추를 누릅니다. 콘크리트 기초의 윗면을 밀어내기 하여 건물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파르나스 빌딩, 좌측의 무역센터 빌딩이 생성되었습니다. 신라스테이 호텔도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 하중은 삭제합니다. 하중 메뉴에서 하중을 삭제하면 요소를 실수로 삭제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라스테이 하중은 삭제되었지만 무역센터와 파르나스 빌딩의 하중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물 하중이 보입니다. 하중 메뉴로 이동합니다. 삭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르나스 건물 하중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무역센터 건물 하중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무역센터 건물 하중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층 건물의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건물 모델을 생성했더니 해석 영역이 좁아 보입니다. 원근감이 적용되어 건물이 더욱 크게 보입니다. 건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모델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영동대로가 시공되기 이전의 원집안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GBC 현장 및 영동대로의 굴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 조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조건입니다. 건물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건물이 없는 비교 모델의 건물 하중을 수정합니다. 건물 자중 단위체 적당 2kN에 해당하는 분포 하중으로 수정합니다. 건물 하중 모델을 건물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건물 하중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무역센터의 무게중심은 후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초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건물 하중을 입력합니다. 건물 하중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건물은 지방 굴착에 의해 기초가 얼마나 침하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건물 하부 영역을 별도의 물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 설계 당시 GBC 현장과 영동대로 중 어느 현장이 선행하여 굴착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굴착 순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본 설계의 케이스 스터디에서 사용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GBC 현장이 먼저 굴착되는 조건인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 굴착 순서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GBC 현장이 먼저 굴착됨을 보고 계십니다. GBC 현장의 굴착이 완료된 후 영동대로 굴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D월 배면에 널말뚝이 배치되어 이중벽체를 형성합니다. 마지막 굴착 경력인 광역환승센터 경사 출입구 시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완성한 건물 모델입니다. 무역센터 모델에 노력을 들여 무게중심을 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무역센터 후방으로 집안 모델을 확장한다면 건물 거동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모델을 강조하다 보니 해석 영역이 협소해 보입니다. 고층 건물의 표면은 상당 부분 유리창에 해당하는데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모델링하다 보니 건물의 강성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을 것입니다. 본 모델에서 해석의 초점은 굴착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모델링 기법들이 굴착 영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와 버팀보의 프리스트레스 제하 시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안평 표준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안평 표준 매뉴얼에는 해석 영역에는 건물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의 내용 때문에 건물을 고체로 모델링을 하면 치마량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음을 블로그에 서술하였습니다. 건물의 강성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면부재와 직선부재의 조합이 고체의 강성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수의 구조 전문가들이 지안평 보고서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기초 및 분포 하중에 의한 모델링 기법이 북미, 서유럽과 같은 선진 토목 커뮤니티에서 현재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안평 표준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모델링한 것이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보입니다. 삼각형 요소인 데다가 요소의 크기가 거의 10m에 달합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유한 요소 강성이 입력 불성보다도 요소의 크기 때문에 크게 반영될 것이 분명합니다. 2차원 해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 기둥 요소가 아닌 고체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안 해석 관점에서는 기초바닥의 보요소만 모델링하고 건물 하중은 보요소의 분포 하중으로 반영하면 충분합니다. 지중해 있는 건물의 측벽은 경계 조건으로 구속하면 됩니다.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역센터 건물 하중을 계단식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절점의 치마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3.8mm 정도의 치마랑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역센터는 굴착 경역에서 50m 이상 이격되어 안정적인 곳에 위치합니다. 신라스테이와 주변 저층 건물이 굴착 현장에 가장 근접하여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모델링한 경우에 치마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센터 모서리에 있는 동일한 위치의 치마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 1.6mm의 치마랑이 발생하였습니다. 1.6mm는 3.7mm의 43%에 해당합니다. 지안평 표준 매뉴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한다면 치마랑을 50% 이상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